백신을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번에 다 끝나는 백신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접종하는 백신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번 접종하는 백신이 있을 경우에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1차 접종은 했고 2차 접종은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조금 빨리 맞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맞는다. 이 정도는 사실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으로는 보통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기한이 도래되기 5일 전 이상,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5일 정도 있어야지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한 6일이나 7일 정도 전에 와서 지금 급한 일 때문에 내가 다시 병원에 올 수가 없으니까 빨리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 2차 접종의 효과를 병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차 접종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2차 접종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5일이나 10일 정도 늦게 왔다. 그 정도 약간 늦게 오는 것 때문에 2차 접종을 지금 맞아도 효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맞고 가시면 되는데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해야 될 날짜에서 한 석 달 정도, 2달 정도 있다가 병원에 오셔서 2차 접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한 항체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빨리 맞는 거, 1, 2차 접종 중에서 빨리 맞는 거, 5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빨리 맞았다. 그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재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접종 기간에서 조금 늦어지는 건 괜찮은데 많이 늦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공고한 접종 날짜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니까 이제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산모들이 맞아야 되는 접종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중에 꼭 맞아야 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산모만 맞아야 될 것이 아니라 면역이 떨어진 산모와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가족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집에 산모가 있고 그 산모가 곧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산모와 아기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주변의 가족,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아기 아빠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아기나 산모한테 취약한 아기나 산모한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자기의 면역 상태,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B형 간염, 발상풍, 풍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한 번쯤 해보셔서, 물론 대부분 이제 항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 또는 산모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접종을 하시는 게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용량을 나는 3cc 맞아야 되는데 난 1cc밖에 안 맞은 것 같아. 성인이 맞아야 될 용량의 절반 이하가 되면 사실은 그 접종은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무효시킨 그 접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그 양으로 재접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맨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 개의 접종을 한 날 동시에 시행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절반 이하 용량으로 맞았는데 원래 용량으로 한 번 더 맞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게 들어갔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상 용량으로 한 번 더 맞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맞았던 백신 자체가 사백신이 아니고 생백신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용량이 절반 이하라 하더라도 바로 놓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놓지는 않고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접종을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예, 간혹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주사 맞고 왔는데 백신 접종을 해도 되냐? 대부분의 백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혹 이제 항생제를 맞고 있는 경우에 그 약효, 그러니까 백신의 항체 생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뺀 나머지 백신들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 우리가 무리 없이 투여를 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특정한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알러지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냐?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보통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종류의 항생제냐를 물어보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괜찮은데 간혹 이제 일부 백신들 중에서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는 백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맞으시는 게 있냐 또는 알러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걸러서 또 맞으시는 게 맞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생제 알러지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백신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간혹 나는 계란을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서 백신은 나는 못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증상이 피부 발적이거든요. 호흡이 곤란이 오거나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외국에서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드물게 보고되는 사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계란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유제품을 드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백신을 맞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백신의 여러 가지 질문들,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